네, 이번에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간단한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직접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문제를 총 3가지를 해결할 겁니다. 사인 함수를 예측하는 신경망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 신경망을 하나 만들고 마지막으로 손글씨를 분류하는 신경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건요, 파이토치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제 모든 요소들을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이제 신경망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우리의 새로운 신경망 또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불리는 MSE 에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두 값의 제곱의 차이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에 사용이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는 CE 에러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두 확률 분포의 차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에 사용이 돼요.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 함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학습 과정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인 함수를 예측할 우리의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예측값을 출력하는 모델 순전파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오차를 계산하게 되고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중치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만큼의 반복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만큼의 반복이 끝났다면 학습을 종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학습 과정은요, 이런 총 5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인 함수라는 거는 딱히 어디선가 이제 뭐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함수 값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우리가 사인 함수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매스 라이브러리는요, 그 파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올 거고요. 당연히 신경망을 구성을 해야 되니 파이토치도 불러오게 되고, 맷플롯립의 파이플롯이라는 것은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우리의 예측값이랑 이제 정답값을 시각화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올 건데요. 그냥 파이플롯으로 불러오면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PLT라는 좀 줄여진 이름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 토치점 린 스페이스라는 게 보여요. 이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건요,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 개수만큼 균일하게 나눠주세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를 5로 균일하게 나누면 이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균등 간격으로 그 시작점과 끝점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1000개의 점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x값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 정답값이 되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 x축이 있어요. 여기 x축, 이게 y축일 때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를 점을 1000개를 나눕니다. 이렇게 약 1000개로 나눠주고, 그러면 사인 함수 값이 요렇게 찍히겠죠. 1000개가. 그죠? 또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데이터로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인 함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3차 다항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 나오죠? 3차 다항식. 이걸 왜 3차 다항식을 이용을 하느냐? 모든 삼각함수는요, 다항함수로 그 근사가 가능하다는 정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인 함수를 3차 다항식으로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3차항부터 상수항까지 총 4개의 개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한 4개의 가중치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요, 그 3차 다항식의 개수를 우리의 가중치로서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모델의 예측값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보면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곧 sin x가 되도록 우리가 a, b, c, d를 학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값과 이 랜덤하게 샘플링한 우리의 가중치를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자, 여기 파이플롯에 서브플롯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서브플롯이라는 건요, 일단 이렇게 행과 열 그리고 몇 번째의 그림을 배치할 건지를 나타내요. 지금은 2행 1열의 첫 번째죠. 그러면 이렇게 큰 도화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2행 1열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행이 2개, 열이 하나.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y true라고 되어 있는 정답 값은요, 위로 1번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그 랜덤 함 값은 두 번째 자리 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타이틀을 지정을 해서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ytrue, yrandom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게 바로 타이틀이다. 이 플롯의 타이틀. 그리고 실제로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x축과 y축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는 sin 함수고요. 이 밑에 있는 애는 랜덤하게 우리가 그 3차 다항식을 하나 만들었었죠. ABCD가 랜덤할 때의 3차 다항식의 모습을 밑에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lt.show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도화지에 그렸던 그림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학습 루프를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학습률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1, 2,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리고 총 2000번 학습을 반복을 할 거예요. epoch는요, 총 반복하는 룹. 자, 이제 직접 학습 루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률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 붙어 있는 1, 2,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은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비교적 작은 학습률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을 총 2000번을 반복할 거예요. 자, epoch라는 것은요, 이제 몇 번 학습을 반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00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epoch는 0부터 2000 사이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 예측값은 아까 정의했던 우리의 3차 다항식이 되고요. 손실함수는요, 우리 예측값인 y'과 y의 차의 제곱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마다 epoch와 손실을 출력해라 라는 것이 되고요. 요 밑에 붙어 있는 5개는 이제 기울기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드 y 프레드는 우리 손실함수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현미분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y 프라임 빼기 y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그 밑에도 동일하게 기울기를 다 직접 계산해서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우리 경사하강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울기의 반대 방향과 학습률을 곱해진 값이 원래 가중치에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를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값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서브플롯 또 나왔죠. 이것은 지금 도화지 하나를 3행일렬로 나누고 여기에 1번, 2번, 3번 자리에 각각 그림을 배치할 건데 1번에는요 진짜 y값, 2번에는요 예측값,
한 번에는 랜덤한 가중치였을 때의 값을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쇼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yTrue와 yFred는 사인 함수에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지만 yRandom은 완전 별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스턴 집값을 한번 예측해보는 신경망을 학습하도록 해봅시다. 학습 루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모델의 순전파를 거쳐서 손실을 계산하고요. 손실을 이용해서 오차를 역전파한 다음 원하는 만큼의 반복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만큼의 반복이 끝났다면 비로소 학습이 종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사인 예측했던 그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자,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를 불러오게 되는데, 판다스는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보통 이제 엑셀하고 비슷한 데이터 형식을 불러올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 다음에 sklearn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서 우리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sklearn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불러오는 load 보스턴이란 함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엑셀 파일 같은 형식입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불러오게 된 다음 컬럼에는요, 특징에 각각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범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령대라든지 하는 특징들이 다 있죠. 이것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것은 집값, 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것을 타겟으로 불러오게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를 불러오게 되면 이 헤드는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을 좀 압축 요약해서 보여줘라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눈에 우리의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학습을 위한 모델을 직접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번에는요, 이런 왼쪽에 보이는 MLP 모델을 이용해서 집값을 예측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은닉층을 여러 층을 쌓아서 학습을 한다는 거 해봅시다. 자, 토치, 파이토치를 임포트하고 토치.nn, n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딥러닝에 필요한 신경망이 들어있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거든요. 그것을 임포트 해주고 마지막에 최적화를 위한 아담 최적화를 임포트를 해옵니다. 아담이라는 건요, 우리가 봤던 경사강법에는 그냥 기울기만을 이용을 하잖아요. 아담은 이 기울기에다가 더하기 모멘트와 완성이 더해진 최적화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정의를 해주는데 시퀀셜이라는 게 보이죠? 시퀀셜은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신경망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아줘라. 예를 들어 뭐 시퀀셜에 ABC를 넣어주면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입력이 들어와서 A라는 신경망, B라는 신경망, C라는 신경망을 차례대로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리니어가 들어가죠. 리니어라는 것은 MLP 모델의 이름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입력의 개수,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출력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피처를 로드를 했잖아요. 그게 총 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3개의 입력을 받고 100개의 출력을 뱉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뒤에 붙어 있는 렐루는요, 활성화 함수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었죠. 이렇게 생긴 0.5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근데 렐루는요, 어떻게 생겼냐, 0보다 작은 값은 0이고 그 이상부터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는 이런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앞에 은닉층에서 나왔던 100개의 출력이 그대로 입력이 된 다음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하나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 루프를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봐주세요. x와 y는 이제 우리의 데이터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요 모든 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을 뺀 12번째까지 0번부터 12번까지만 불러와라. 왜냐하면 13번째는 여기서 보이다시피 그 정답 값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제외한 데이터를 불러와라. 그런 뜻이 되고요. 자, 배치 크기를 100으로 지정합니다. 배치 크기라는 것은 한 번에 우리 모델에 넣어주는 데이터의 개수를 말해요. 즉 이번에는 100개씩 모델에 넣어주겠다는 뜻이 되고요. 학습률을 0.001로 지정한 다음 최적화를 지정을 해줍니다. 아담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최적화 해줄 거냐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를 넣어준다. 다음 학습률까지 지정을 해주면 일단 학습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의하는 데까지는 된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에포크를 200번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배치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배치 크기만큼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1000개가 있고 우리 배치 크기가 100이면은 총 몇 번을 볼 수 있는 거죠? 10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0번부터 100번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100부터 20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에 x와 y를 여기서는 판다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였잖아요. 이거를 직접 모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파이토치의 실수형 텐서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요 최적화의 기울기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이걸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전 루프에 남아있던 기울기가 또 한 번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예측값을 계산을 하고 여기 MSE 손실 제곱평균 오차를 계산을 해주고 그 손실을 역전파한 다음 최적화를 진행해주면 학습 루프가 종료가 됩니다. 4번 보면은 총 20번마다 에포크와 손실을 출력해주면 여기 보이는 것만큼의 로그가 생기게 됩니다. 자, 키워드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자, 배치라는 것은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 단위. 포크는요, 배치 크기로 전체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는 하나의 단위, 즉 데이터 셋을 한 바퀴 싹 도는 것을 하나의 에포크라고 말합니다. 이터레이션은요, 요 한 에포크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배치의 반복 횟수.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0개 있었고 배치 크기가 100이었다면 이터레이션이 10이 되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측값을 일단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y값, 실제 정답값을 불러오게 되고요. 네,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측은 25.5 정도가 되고요. 실제 값은 24.0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손글씨를 분류하는 신경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보스턴의 집값이라는 그 값 자체를 예측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온 이미지가 0부터 9 사이에 어떠한 범주에 들어가느냐를 예측하는 분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귀는요, 값을 직접 예측하는 문제고 분류는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를 예측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회귀 문제를 푸는 신경망의 예시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지더라도 하나하나를 이제 직접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출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귀가 되고요. 회계의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확률 분포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류가 됩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각화를 위한 파이플럿 가져오고요. 토치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토치의 이미지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도 엠리스트를 불러와라. 다음 토치 비전에서의 트랜스폼은요, 그 이미지를 변환하기 위한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toTensor, 왜냐면 이미지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파이토치의 텐서로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텐서를 불러온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죠. 를 불러오게 되는데, 루트라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로, 트레인은요 얘가 학습용인지 테스트용인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다운로드는 요 루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운을 받겠다라는 뜻이고, 트랜스폼은요 이것을 모델의 입력에 넣어주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할 건지 우리는 toTensor, 파이토치로 텐서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요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인을 거짓으로 두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나머지 처리는 전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서브 플롯 나왔죠? 이번에는 3행 3열로 도화지를 나눕니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순으로 번호가 붙고요. 하나하나에 랜덤하게 우리 학습 데이터를 표시를 해줄 건데, 그러면 뭐 5, 0, 4, 1, 9, 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건요, 그냥 데이터의 묶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었고, 데이터 셋으로부터 실제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데이터 로더라는 것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로부터 데이터 로더를 불러오고 용 트레인 로더를 지정을 하는데, 맨 앞에 데이터 셋이 붙고요. 그 뒤에는 배치 크기, 마지막으로 얘를 섞을 건지 안 섞을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왜 데이터를 섞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왔더니 전부 0만 나왔어요. 그러면 딥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그냥 뭐가 들어와도 그냥 0만 내보내면 다 맞는구나 하는 식의 편법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클래스가 0, 1, 2, 3, 4가 다 나오도록 데이터를 셔플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테스트할 때는요, 가중치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셔플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직접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토치랑 신경망 불러와 주고요. 아담 최적화도 불러와 줍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지정을 하는데, 그 디바이스라는 건 어떤 거냐? CPU에서 학습을 할 거냐? GPU에서 학습을 할 거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orch.cuda.is available은요, 파이토치가 GPU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다면 참, 없다면 거짓을 반환하게 되는데, 있다면 우리 GPU로 지정을 하고, 없으면 CPU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784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 데이터가 18 곱하기 28 곱하기 흑백 이미지라서 채널이 하나, 즉 784개의 픽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84개의 입력을 받고 64개의 출력을 내보내고, 활성화는 렐루를 이용하고요. 이 64가 다음 층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의 출력도 또 다음 층으로 출력이 넘어가게 되고요. 총 0부터 9까지의 범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층은 10개의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델을 디바이스로 보내주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률 1, 2-3은요
마이너스 3승이란 뜻이죠. 다음 최적화도 정의를 해주고 이번에 에포크는 총 20번으로 데이터와 정답을 데이터 로더로부터 받고 오고요. 최적화 기울기 0으로 초기화해 준 다음 입력을 지금은 28 곱하기 28이 되죠. 이거를 일렬로 쫙 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MLP는 벡터 입력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데이터는 이미지죠. 가로 세로 길이가 있는 이거를 쭉 일렬로 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쉐이프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개수를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 지금 배치 사이즈가 3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2 곱하기 28 곱하기 28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이너스 1, 784로 나누게 된다면 얘는 지금 32 곱하기 784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32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총 배치 크기, 784 모든 픽셀이 이런 식으로 묶어져서 데이터가 바뀌어진다. 그것을 우리 모델의 입력으로 넣는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실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은요 어떤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분포와 예측이죠. 예측의 분포와 실제의 데이터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0부터 9까지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9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붙어 있는 여기는 값이 높아서 0.8이고 나머지는 뭐 0.1, 0.01 이런 식으로 또 값이 붙겠죠. 실제 데이터는 000 쭉 붙고요. 요 9에만 1이 붙어 있는 이런 확률 분포가 돼요. 요 두 개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오차 역전파 해주고 최적화 진행해주면 학습 루프는 끝. 에포크마다 손실함수를 출력해서 로그를 한번 보고요. 다음에 우리의 모델 가중치를 토치.save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가중치가요, 그 딕셔너리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어떤 레이어라는 친구의 이름이죠, 이게. 이것에 따른 가중치가 있다. 얘를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 형식으로 가중치가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모델.stateDict 그 가중치 딕셔너리를 stateDict라고 불러요. 그것을 mlist.pth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모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델.loadStateDict로 아까 저장했던 stateDict를 불러와야 되는데 mlist.pth를 그냥 넣어줘도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읽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토치.load를 이용해서 mlist.pth를 불러오는데 우리 아까 학습할 때는 GPU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중치들이 전부 다 GPU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GPU에 저장된 가중치를 CPU 위에 올리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에서 불러올 건지 또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num correct는 분류에 성공한 데이터의 개수가 되고요. with source.noGrad는요 기울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대한 기울기를 또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그 기울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넣어주면 조금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로더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벡터로 바꿔주고 디바이스로 보내준 다음 모델에 입력을 넣어주고요. 자, 여기 예측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웃풋은요 모델의 예측값이죠. 그것 중에서의 데이터 기울기와 데이터가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와 준 다음 중에서의 최대값을 뽑아라. 최대값을 이제 1차원 첫 번째 차원을 방향으로 최대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9까지의 확률 분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배치 크기만큼 32개가 존재하는데 이 행방향이 0번째 차원이 되고요. 열 방향이 1차원 첫 번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0이라는 범주를 갖는 친구들 중 최대값을 뽑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최대값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한 32개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게 된다. 그 중에서도 max를 하게 되면요 총 두 가지 값을 반환을 하는데 하나는 그 값과 두 번째는 인덱스입니다. 예를 들어 0부터 9까지 최대값이 우리가 9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9였을 때 그 값이 0.9라면
맥스를 뽑았을 때는 제일 큰 놈은 0.9였고 위치는 9번째였어.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컸냐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1번을 넣어준다는 거. 그렇게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범주를 요 프레즈 안에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Q라는 거는 같은지 틀린지, 같다면 1, 틀리다면 0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게 우리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을 해주고 모두 다 더한다면 이번 배치에서 맞았던 개수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을 전체에 맞춘 개수에 다 더해주게 되고 이것을 모든 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면 전체 맞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정확도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 정확도를 계산을 한 다음 출력해주면 약 97% 정도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저번 장에서도 약 95에서 98% 정도가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97이면 학습이 꽤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